삼성증권의 배당 사고 때문에 주말 내내 증권가가 술렁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직원들한테 우리사주 배당금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한 주당 1,000원이라고 입력할 걸 1,000주라고 입력하는 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증권 주식 100주를 가진 직원이었다면 배당금 10만 원 받는 거였는데 주식으로 10만 주를 받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입력된 주식이 총 28억 주.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한 112조 원어치가 된다는군요. 실제 삼성증권의 총 주식수는 8,930만 주고요.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0배의 유령 주식이 뿌려진 겁니다. 심지어 직원들 중에 16명은 이 주식을 받자마자 500만여 주를 팔아치우는 바람에 삼성증권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이 그냥 컴퓨터 버튼 하나로 28억 주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거래까지 될 수 있었는지.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전체 증권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 중 한 분을 직접 만나보죠. 소액주주 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의 김명석 홍보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증권의 주주는 아니시라면서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나선 분들 보니까 대부분 삼성증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세요. 예. 그런데도 왜 이렇게 분노하고 청원까지 나서게 되신 겁니까? 일단 그 자본시장의 어떤 그 신용도의 근간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통상 이제 우리가 위조 지폐범들을 중범으로 다스리잖아요. 아주 무겁게 그 죄는 다스리죠. 근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이런 주식들이 시장에 유통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이제 주주가치 훼손을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삼성증권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거든요. 예. 국민연금의 돈은 우리 국민의 돈 아니겠습니까? 삼성증권 주가 손실은 국민연금 손실, 나아가 우리 국민 손실이다. 이런 생각까지. 예, 그렇죠. 예. 그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이 주식시장의 신용을 흐트러버린 죄가 가장 크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이 전체 과정,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절차적인 정당성을 얘기하고 싶어요. 신용카드를 쓰실 때 뭐 한 달에서 한도가 500만 원이라 그러면 예. 100원이 초과돼도 결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경고가 그렇죠. 뜨죠. 예.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 한도가 이제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주가 한도인데, 예. 근데 이게 무려 28억 주가 발행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 28억 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금액이냐면, 이게 이제 금액으로 한 사람은 11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쪽에다가 100조의 관세를 물린다 그러거든요. 예. 이거 100조 갖고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를 발행하는데 그냥 버튼 하나로 해결이 됐고 예. 그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경고등, 어떤 빨간 등도 켜지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자님께서도 뭐 계좌이체 같은 걸 하시겠지만 예.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 뱅킹이든 뭐 모바일 뱅킹이든 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천문학적인 금액의 주식이 직원들한테 입고될 때까지 아무런 제동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못 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그 잘못된 배당을 받은 직원들 중에 16명은 재빨리 그 주식을 팔아치운 겁니다. 그중에는 100만 주를 판 직원도 있는데 그 직원은 350억 원을 번 거라고 하지요. 아니 통장에 들어왔길래 판 것뿐이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90년대 후반에 그 돈을 갖고 튀어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예. 마치 이제 주식을 갖고 튀어라가 돼버린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나라 주식 그 시장의 시스템상 오늘 주식을 팔면은 내일 모레 그러니까 수요일 날 그 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이 수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그것도 삼성증권 직원인데 회사 쪽에서 그 돈을 과연 입금하도록 둘까요? 뭐 지급 거절을 하거나 뭐 계좌를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뭐 그런 걸 뻔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16명씩이나 그런
그걸 해봤다라는 건 예.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 놀라울 정도인데 일단 네. 오늘부터 금감원이 삼성증권 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주주 모임들 뭐 이런 시민단체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세요? 국민청원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한 질문이고요. 국민들의 질문에 좀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만약 그 답변이 어떤 그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추후 뭐 집회와 행동을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을 할 계획이에요. 네, 집회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돼야 된다. 예, 그 부분까지. 여기까지 말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모임입니다. 희망나눔 주주연대 김명석 이사 만나봤습니다.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던 걸까?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 증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 연결해보죠.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강신엽 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어떻게 발행 주식 수를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나? 저도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용카드도 한도 넘어서면은 단 1원도 결제 안 되거든요. 예. 여기도 지금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식 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훨씬 30배 넘어서 발행을 했는데 팔았는데 아니, 배당금으로 줬는데 이게 어떻게 찍힐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가장 이번 사태의 이제 핵심의 문제의 본질이라고 좀 보는데요. 예. 우리나라 이제 상법상에서도 이제 그 주식회사법에 주식 발행 한도, 자본금이라는 그 법이 있습니다. 예. 이 법을 어겨서 이게 현실화됐다는데 어떤 신뢰성에 좀 크나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법치국가 아닙니까? 예. 이 법을 어겨서 현실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이제 사실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태들이 몇 건 있었는데 이제 국내 5대 대형 증권사 중에 한 군데인 삼성증권에서 이루어졌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신뢰성이나 어떤 제도의 그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의심하시는 부분이 이번에는 워낙 크니까 28억 주나 누르는 정도 수준이니까 이렇게 크게 드러났지. 혹시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증권사 직원이 찔끔찔끔 장난치고 팔아치운 건 없을까?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시는 거예요. 내부 사정 잘 하시는 증권회사 출신이시니까. 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주 계좌로 입고 처리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요. 예. 일반적인 거는 이제 각 회사들의 이사의 결의를 거쳐서 예탁원의 승인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그 시스템상의 허점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뭐 전산 조작이나 또 일부 실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를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거,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건 각 증권회사가 따로따로 만들어서 따로따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돼 있지만은 내부 시스템은 각 해당 증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증권사별로 이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겠죠. 야, 이게 참 파고들면 들수록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말하자면 아까 앞에 분도 말씀하셨지만 위조 지폐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엄하게 다스리는데 그럼 이건 위조 주식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주식도 돈인데 지금 이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 투자자들이 항상 문제 삼았던 공매도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는 남의 주식 빌려다가 파는 거죠. 그러다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실제로 사서 갚으면 그 차액만큼 발생하는 걸 말하자면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런 투자 기법인데 혹시 남의 주식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 치는 일이 있었던 건 아니냐. 증권회사 직원들이. 지금 이런 주장들이 의혹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태를 본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비슷하게 좀 있었는데, 이 국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계 헤지펀드에 위탁된, 다시 말하면 이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공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걸려서 과징금 매겼던 사례가 좀 하나 있었고요. 또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제 일본에도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이번 사태하고 비슷하게 이 주식을 발행을
하지 않고 공매도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게 발생이 되고 막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던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국내하고 좀 다뤘던 거는 일본 사례 같은 경우는 주식 발행 총수 한도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제 내부에서 처리가 됐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그 장 내에서 처리가 되고 이 발행 한도, 그다음에 주식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데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제도 자체의 어떤 취지는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그런 주가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주가 차익, 수익을 내기 위한 각자의 어떤 활동들에 있어서 그런 어떤 다양한 해치 수준은 상당히 좋긴 한데 공매도가 자칫 이런 부분에 의해서 좀 그 순기능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이번 사태의 어떤 그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흘러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에요. 이번 사건이 공매도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시스템 허점이 있다면 공매도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을까라고 지금 걱정들 하시는 거죠. 일부 충분히 이제 출연할 수 있고요. 합리적 의심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상하게도 실적이 좋다고 발표하는 날 공매도가 막 쏟아져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경험한 분들이 이번 거 보면서 그날 이랬던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재료가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일단 이런 재료들이 이제 소위 얘기해서 올빼미 공시라고 많이 하는데 장 전이나 장 끝나고 나서 발표되고 그 야간 시간에 이런 이제 공매도 차입이나 그런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텐데 그 짧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데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그 주식 대차거래나 상한 주식 꼭 확인이 쉽지 않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공개나 이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좀 더 있다라면은 이런 의구심이 사라지겠지만은 아직은 그런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증권사 근무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할 때 혹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참 허점이다 시스템상에 이게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주문 처리 방식에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주문하는 그 처리 시스템과 소위 얘기해서 이제 큰 손들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었고요. 어떻게 달라요? 개인하고 큰 손하고. 일단 증권사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은 다른데 대량 거래와 이제 소액 결제 방식 처리 시스템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문제들, 과거에 이제 파생 시장에서도 그런 시간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제 주문 오류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특기도 되겠지만은 사실 많은 이제 소위 우리가 작전 주식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경우들, 이 기관들이 그런 사전 정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가들의 어떤 투명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청취자 질문 들어옵니다. 그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직원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런 문자 많이 주시는데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 배당금으로 1,000원 들어올 게 1,000주가 들어왔다. 10만 원 들어올 게 이거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만 주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까? 못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입사한 신입사원이 아니라면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죠. 근데 이제 가장 어떤 도덕적인 부분이 요구되는 증권사 직원들, 더군다나 같은 내부 직원의 실수라고 친다면은 동료 직원의 실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했다. 이건 이제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대책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사고 막을 대책 있습니까? 사실 어떤 제도라도 이거를 이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수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요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 재발이 되지 않게끔 강력한 처벌과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제 매번 이제 솜방망이 처벌이 많이 이루어졌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국민청원 쪽에 이제 삼성증권을 증권업 인가를 취소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조금 과도한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데. 어떤 제도든 약점을 보완시키면서 발전하는 게 중요하지, 그거를 100% 한 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이번에 좀 제가 볼 때도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처벌이 좀 이루어지고 손방망이가 아니라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강력한 법규 보완을 다시 만들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성공투자연구소 박영식 대표였습니다.